저는 박재호입니다. 72세가 된 전직 고등학교 교사죠. 오늘 아침도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매일이 이런 식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인생, 이게 다인가? 40년 동안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다니. 어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안 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죠. 아침 8시 평소 습관대로 뉴스를 켰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시사 문제를 물어보느라 열심히 봤는데 이제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에요. 화면 속 아나운서가 떠들어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니까 그나마 사람 사는 집 같았거든요.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오늘 뭐 할지 이야기도 했죠. 순자는 항상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이라도 할까? 그런 말을 하며 제 팔짱을 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오후 2시쯤 되니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준호는 43세로 내과 전문이에요. 자기 병원을 차려서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사실 잘 지내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러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아니까. 전화를 끊고 난이 더 적막했어요. 준호도 딸 소연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소연은 변호사로 일하느라 더 바쁘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이에요. 저녁 때가 되어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집에 오면 순자가 차려놓은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이나 김밥이 전부예요. 라면을 먹으면서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담임을 맡았을 때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학생들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만 있어요. 밤 9시가 되자 TV에서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순자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죠. 혼자 보다가 문득 옆자리를 돌아봤어요. 순자가 앉아서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저 남자 배우 누구더라? 순자가 물어보곤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교사 시절에는 매일이 의미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죠. 퇴직할 때도 학생들과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뿌듯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추억일 뿐이에요. 순자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갑자기 아프다니.
병원에서 간병하는 동안에도 순자는 제 걱정만 했어요. 자기야, 내가 먼저 가면 어쩌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때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막상 혼자 남겨지니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순자와 함께 젊었을 때로 돌아가 있었어요. 신혼 때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꿈을 키워가던 그 시절로요. 아침에 일어나니 또 현실이었어요. 텅 빈 집, 혼자 하는 아침 식사, 그리고 뜻없이 이어지는 무료함. 72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한 데는 처음이에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박재호야,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72세 노인의 초라한 모습만 거울에 비쳤을 뿐이죠.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을 때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하고 왔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나타났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의 표정이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평상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소파에 앉았죠.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특별할 게 있나? 사실 매일이 비슷비슷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으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실버타운이라니.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뭐, 나를 버리는 거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교사로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실버타운으로 보내겠다니.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대요.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실버타운에 가서 관리를 받으며 살라니. 준호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요즘 실버타운은 예전과 달라요. 호텔 같은 곳이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뭐가 중요해. 결국 늙은이들 모아놓고 관리하는 곳 아니야. 그때 딸 소연도 왔어요. 준호가 미리 연락을 했나 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소연은 40세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죠. 소연아, 너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냐? 아빠, 일단 이야기 들어보세요. 소연이 앉으며 말했어요. 거기 아빠, 또래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활동도 할 수 있고요. 활동이라니. 내가 뭔 활동을 해. 아빠는 교사셨잖아요. 거기서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의 말을 들으니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도 내 집을 두고 남의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되나. 준호가 거들었어요. 아버지, 일단 구경만 가보시는 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시면 되니까. 두 자식이 계속 설득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기도 했고요. 그럼 한 번만 보러 가보자.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빠,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내일 같이 가봐요. 소연이 기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실버타운에 가는 게 맞을까? 72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제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의 손에 맡겨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뭔가 할 일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야, 우리 나이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잖아. 순자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소연이 함께 왔어요. 차에 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나선 길이니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아빠, 가는 길에 설명 좀 드릴게요. 소연이 팜플릿을 보여줬어요. 화려한 건물 사진과 함께 여러 시설들이 소개되어 있었죠. 보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실버타운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병원 같은 건물을 상상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유리로 된 현관과 넓은 로비,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까지.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정말 밝은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박재호 선생님이시죠? 오늘 견학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로비를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거든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편안한 소파들, 그리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먼저 시설 안내를 해드릴게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2층까지 이어진 책장에 수만 권의 책이 빽빽이 꽂혀 있었거든요. 교사였던 제가 봐도 정말 잘 꾸며진 도서관이었어요. 여기서는 독서 모임도 하고 토론회도 열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세요? 대부분 선생님처럼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회사에서 임원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지식인 분들이 많으시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편하니까요. 다음으로 간 곳은 음악실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여러 대 있고 각종 악기들도 갖춰져 있었어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초보자들이에요. 합창단도 있거든요. 합창단이라니. 학교에서 학예회 할 때 한 번씩 참여해 본 게 전부였는데, 그때 음악실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연습 중인 분이 계시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라라라. 정말 전문가 같은 발성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그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인가요?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제 과묵한 성격과는 정반대 같았죠. 안녕하세요. 박재호입니다. 견학 왔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여기서 합창단을 하고 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70세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활기차 보였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와,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옛날에 오페라를 했어요. 오페라 가수였다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구나. 여기 정말 좋아요. 선생님도 꼭 오세요. 김말순 할머니의 권유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어서 헬스장도 구경했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물리치료실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해요. 의료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다니. 정말 완벽했어요. 마지막으로 식당을 봤습니다. 호텔 뷔페 식당 같았어요. 깔끔하고 널찍했죠.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됩니다. 영양사가 메뉴를 짜서 건강식으로 나와요. 혼자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던 제게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어떠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시설도 완벽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네. 사실 마음은 거의 정해졌어요. 혼자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김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곳에 가는 게 맞을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순자라면 분명 찬성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소연이 입주 수속을 도와줬고 준호는 짐 정리를 도와줬죠. 제 방은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형이었어요. 거실과 침실, 작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순자와의 추억들을 되짚어봤습니다. 결혼 앨범, 자식들 어릴 때 사진, 그리고 순자가 아꼈던 소품들까지 모든 걸 새 집에 가져왔어요. 입주 첫날 아침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김말순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반가웠죠. 어떠세요? 첫날 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사실 낯선 곳이라 좀 뒤척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말순 할머니가 소개해 줬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이경수 씨였어요. 75세로 은행에서 지점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교직에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에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요가라니 평생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가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처음이세요? 강사가 물어봤어요. 네, 처음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몸을 늘리고 숨을 고르는 동작들이 시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따라 하시네요. 김말순 할머니가 칭찬해 줬어요. 점심시간 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10여 명이 모여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모임을 이끄는 분이 말했어요. 저도 그 소설을 읽어봤던 터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의견을 말했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오랜만에 지적인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 후에는 합창단 연습이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지휘를 맡고 있었죠. 재호 선생님도 참여하시겠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15명 정도가 모여서 고향의 봄을 연습했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지만 어릴 때가 생각나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지휘에 맞춰 함께 노래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었죠. 선생님, 목소리 좋으세요. 다음에는 솔로로 한 곡 해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하지만 속으로는 깊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교사 시절 습관이었는데 오랫동안 중단했던 일이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특히 김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원에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자야, 여기 정말 좋다. 내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순자에게 말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나니까 점점 적응됐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몸에 배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참여, 오후에는 독서나 산책, 저녁에는 합창단 연습. 혼자 집에서 무료하게 지낼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합창단 활동이 제일 즐거웠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지휘 아래 여러 곡을 연습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습 후에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재호 선생님, 다음 달에 작은 공연을 할 건데 솔로 한 곡 어떠세요? 제가요? 아직 실력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음정도 정확해요. 다른 단원들도 격려해줬어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사 시절 이후로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거울 앞에서 발성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야, 멋있다. 우리 남편이 가수가 될 줄이야.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매일 할 일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준호와 소연이 연애를 왔을 때 말했어요. 아빠, 정말 좋아 보이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여기 와서 잘한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혼자 집에서 무료하게 지낼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입주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식당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점점 부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반찬이 좀 짠 것 같지 않아요?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음식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경수 할아버지도 동조했죠. 다른 입주민들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 입주할 때는 호텔 뷔페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급식소 같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 독서 모임은 취소입니다. 왜요? 강사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2~3번씩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대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취소되니까 허탈했죠. 세 번째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는데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에어컨이 고장 난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며칠이 지나도 수리를 안 해줬어요. 언제 고쳐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업체가 바빠서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습니다. 처음 홍보할 때와 너무 달라졌어. 맞아요. 속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같은 층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어요. 큰일이야. 119 불러요. 저희가 소리쳤는데 직원들의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응급실 연락은 하셨어요? 네, 했는데 시간이 좀. 박영수 할아버지는 병원에 늦게 도착해서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김말순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이곳이 처음과 너무 달라졌어요. 맞아요. 뭔가 속은 기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막막했어요. 이미 계약도 했고 입주비도 냈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에게 항상 했던 말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중요해요. 남이 정해준 길만 따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때는 학생들을 위해 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제게 하는 말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여러 입주민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요즘 여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불만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먹어서 어디 가겠어요. 이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4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관리사무소에 요구해 봅시다.
몇 명이 동조해 줬어요. 특히 김말순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죠. 재호 선생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곳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입주민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저와 김말순 할머니, 그리고 이경수 할아버지까지 3명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계속 미뤄졌어요. 소장님이 바쁘시다고. 언제 시간이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 관리진들이 입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요. 김말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낀 적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면담을 회피하자 저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먼저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사 시절 학급 회의를 운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음식질 저하, 프로그램 무단 취소, 시설관리 부실, 직원 서비스 저하, 응급상황 대응 미흡.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록했죠. 이 정도면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관리소장을 직접 만나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왜 괜히 일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나요? 일부 입주민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소극적이었죠. 우리가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미움만 받을 텐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불의에 굴복하면 절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젊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처럼 80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72세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운동실에서 기구 사용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먼저 예약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미리 말했어요. 75세인 최종수 할아버지와 78세인 김봉식 할아버지가 러닝머신 때문에 다퉜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빠지세요. 이건 우리끼리 할 일이에요. 최종수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맞아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김봉식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 이후로 운동실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어색해했죠. 합창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의견 충돌로 분위기가 나빠졌거든요. 왜 맨날 같은 곡만 해요? 새로운 곡도 해봅시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지휘를 하는데도 단원들이 제각각 행동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아, 답답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완성돼요? 단원 중 한 명이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날 연습 후에 김말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재호 선생님, 이곳 분위기가 너무 나빠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김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방에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면서요. 교사 시절에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남이 정해준 길만 따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때는 학생들에게 자주적으로 살라고 한 말이었는데, 지금 저는 어떤가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참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야, 억지로 참고 살 필요 없어. 우리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뭐해? 순자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말순 씨, 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곳을 나가려고 해요. 김말순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갑자기 왜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면서요. 김말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요? 네.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답답해져요. 그렇게 해서 저희 둘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와 함께 실버타운을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중도 해지 조항이 있었지만 미약금을 내야 했어요. 입주비의 30%를 미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김말순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딸에게 상의해 볼게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갑자기 왜요? 거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음식질 저하, 서비스 부실, 입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야. 소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계약서 검토해 볼게요. 변호사인 딸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소연이 결과를 알려줬어요. 아빠, 미약금 안 내고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서비스질 저하와 계약 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할 수 있어요. 소연이 그동안 제가 기록해둔 불만 사항들을 법적으로 검토해봤더니 충분히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럼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네.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협상을 해야 해요. 드디어 관리소장과 면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시간을 내주더군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째, 입주 당시 약속했던 식사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둘째,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취소되는 일이 빈번해요. 셋째, 시설 관리와 직원 서비스가 부실해요. 넷째, 응급 상황 대응이 미흡해서 입주민이 위험에 처했어요.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관리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어요.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그때 소연이 나섰어요.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를 제시하니까 관리소장도 더 이상 우기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해드리겠어요. 김말순 할머니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면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기대와 희망이 떠올랐거든요. 재호 선생님,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김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입주민들은 아쉬워했어요. 선생님들이 떠나시면 누가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줘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희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참기만 하지 마세요. 당당히 요구하셔야 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실버타운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제 집에서 김말순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이제 뭘 하면서 지낼까요? 저는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워도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김말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순 씨, 우리 지역 복지관에서 합창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머, 좋은 생각이에요. 실버타운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김말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지휘를 하고 선생님은 제가 단원들을 모집해 볼게요. 새로운 계획이 생기니까 마음이 설렜어요. 그날 밤 순자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억지로 참고 살 필요는 없잖아.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한 선택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실버타운을 나온 지 한 달 후, 저는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합창단을 만들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관 관장이 반겼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르신들이 활동할 프로그램이 필요했거든요. 지휘자도 있어요. 전직 오페라 가수세요. 정말요? 그럼 더 좋네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 김말순 할머니와 함께 단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설득했어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글쎄, 잘 모르는데. 함께 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죠.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합창단 들어갈 수 있나요?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었어요. 연습실은 복지관 강당을 빌려서 사용했어요. 시설은 실버타운만 못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연습해 볼까요? 김말순 할머니가 지휘봉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 곡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연습했어요. 실버타운에서처럼 경쟁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죠. 재호 선생님, 오늘 솔로 한번 해보세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우리끼리잖아요.
격려를 받아서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어요. 실버타운에서 연습했던 곡이었죠. 와, 정말 멋있어요. 선생님, 목소리 최고예요. 단원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였거든요. 연습이 끝나고 다 함께 복지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선생님, 이전에는 뭘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와,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는군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함께 노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2달 후 복지관에서 작은 공연을 하게 됐어요. 어르신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포스터를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사 시절 이후로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공연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복지관에 갔어요. 재호 선생님, 멋있으세요. 오늘 솔로도 하시죠? 단원들이 격려해 줬어요. 관객석에는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 와 있었어요. 준호와 소연도 와줬죠. 아버지, 파이팅! 무대에 올랐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먼저 합창으로 고양이의 봄을 불렀어요. 2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니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은 제 솔로 차례였어요. 박재호 선생님이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72세의 목소리였지만 마음을 담아서 불렀죠.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리.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무대구나. 관객들이 박수를 쳐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축하해 줬어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